자, 이번에는 여러분들과 다양한 협동학습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우리 교육 현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수업 방법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교육을 하실 때 요즘에는 뭐 강의식 수업보다도 오히려 협동학습 수업을 실제로 이제 뭐 학교에 가면 어떤 경우는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조금 뭐 입시 때문에 좀 덜하다 하더라도 중학교에 뭐 자유학기제라던가 이런 경우에 아주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협동학습 수업 방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협동학습은요,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떤 공동의 그 팀이 되는 학습자들끼리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서로 도우면서 학습을 하는 것을 우리가 협동학습이라고 하죠. 그래서 협동학습은 가장 기본적으로 그 공동의 목표가 있고요. 그다음에 공동의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협동학습은 서로 의존하면서 학습자들끼리 공정한 기회를 통해서 학습이 잘 일어나고자 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협동학습의 골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은요, 이런 협동학습 중에서 몇 가지, 이런 것들은 가장 보편적으로 많이 쓰이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가 나중에 이런 협동학습 방법을 꼭 한번 학습자들을 가르칠 때 한번 써봐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시면 좋은 협동학습 모형 4가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요, STED입니다. 이것은 말이 이제 영어 약자인데요. 팀, 성취, 분배, 보상, 기법입니다. 뭐 좀 어려운 것 같죠? 자, 이 STED는 말 그대로입니다. 팀이 가진 성취를 나누어서 가지는 성취를 분배해서 가져가는 그런 기법입니다.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면요. 일단은 각각의 협동학습은 기본적으로 이렇게 집단을 구성을 하는데 그 집단의 구성이 학습 수준이 다른, 그래서 우리가 이질적이다라는 건 뭐예요? 다른 거죠? 다른. 그래서 학습 수준이 좀 높은 친구들, 중간 친구들, 조금 뭐 못하는 친구들, 이렇게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하나의 팀을 구성합니다. A팀 이렇게 구성하고요. B팀도 잘하는 친구, 중간 친구, 조금 못하는 친구 이렇게 구성하고요. 또 C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집단 내에서는 잘하고 중간이고 못하고 이런 친구들이 섞여 있고요. 그런데 이 팀과 저 팀의 수준은 비슷하게 이제 배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질적인 구성원들로 집단을 구성합니다. 자, 1조와 2조의 성격은 어떻다고요? 비슷해요. 1조와 2조는 비슷하게 2조는 잘하는 친구들만 모이고 2조는 못하는 친구들만 모이는 것이 아니고 상중하 친구들이 골고루 이 집단에도 모여 있고 이 집단에도 상중하 친구들이 모여 있고 이런 식으로 해서 구성을 합니다. 그래서 집단 내에는 이질적이고 집단 간에는 어느 정도 수준이 비슷하게 이제 맞추는 거죠. 그렇게 한다면 이렇게 만드는 이유는요. 수준이 다른 친구들끼리 서로 가르쳐주고 동료 교수를 하면서 학습을 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우리가 그 STED 기법을 만약에 사용을 한다면은 공부를 잘하는 친구, 중간 친구, 못하는 친구 이렇게 상중하 친구들이 모여서 잘하는 친구가 중간 친구를 가르쳐 줄 수도 있고 중간 친구가 또 자기보다 조금 못하는 친구를 가르쳐 줄 수 있고 이렇게 하면서 서로 가르치고 배우고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얼른 생각하면 그러면 뭐 공부를 못하는 친구만 도움이 되고 공부 잘하는 친구는 도움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런 의문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가 가장 좋은 그 학습 전략 중에 하나가 셀프 익스플레네이션이에요. 자기 설명하기예요. 그래서 누구를 가르쳐주고 설명하고 하다 보면 실제로 자기 공부가 훨씬 더 잘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팀 내에서 공부를 서로 상호 가르쳐주고 배우고 하면서 공부를 합니다. 일단. 자, 그런 다음에요. 이게 바로 협동학습이에요.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고. 그런 다음에 이제 그 협동학습이 끝나고 나면 뭘 하냐면은 시험을 보는데 그때는 개별 시험을 봐요. 집단별로 같이 풀어가 아니고 개별 시험을 봅니다. 그런 다음에 그 시험 친 점수들을 팀원들의 점수들의 평균을 내가지고 자기네 친구들이 이제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생각하면 어떤 의문이 생기냐면요. 그럼 선생님 잘하는 친구는 원래 90점 받던 친구인데
90점짜리, 80점짜리, 70점짜리가 모여가지고 평균, 개별 시험을 쳐서 아무리 뭐 서로 배우고 한다 그래도 그 점수가 조금씩 오를 텐데, 그럼 이 90점 받은 친구는 80점 가져가나요? 그건 아니고요. 그래서, 성취 분배 보상 기법 같은 경우는 초기 수준을 조금 고려를 해서, 예를 들면 90점 받은 친구들은 이 협동학습을 통해서 다음에 시험을 개별적으로 봤을 때 원래 그 다음에는 92점을 받았다. 그러면 이 친구는 2점 올랐고 팀에 2점 기여했고 2 플러스. 그 다음에 중간하는 친구는 원래 80점을 받았는데 이번에 이 협동학습을 통해서 84점을 받았다. 그러면 플러스 4. 그 다음에 또 못하는 친구는 원래 60점을 받았는데 이렇게 협동학습을 통해서 70점을 받았다라고 하면 플러스 10 이렇게 해서 그 학습의 증진분을 가지고 다 더해서 나누어 가져가서 가산점 형식으로 학생들에게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해야지 그런 걸 무시하고 뭐 90점 받은 친구들한테 무조건 평균을 가져간다 이런 방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스테드 같은 기법을 사용을 할 때는요, 여러분들이 가지기 쉬운 오해가, 나는 손해봤어. 나는 이런 수업 방법을 왜 하는지 모르겠어. 이렇게 되면은 학습의 효과가 전혀 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그 협동학습 방법을 사용하실 때는 교수자가 먼저 그 학생들에게 왜 이런 수업 방법을 사용을 하는지 협동학습을 통해서 서로 가르쳐주고 배우면서 학습적인 이익이 크다라는 얘기를 분명히 해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기대하는 것이 학습의 증진 더하기 여러분들은 이렇게 상호 협력이나 책임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배우려고 한다. 우리가 최근에 학교 교육에서 인성교육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이런 스테드를 잘 활용해서 인성교육 같은 것들도 같이 하면은 아주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잘 모르고 사용해서 무조건 뭐 개별 점수를 받은 것을 평균을 가져가서 나는 불이익을 봤다.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지 않으시도록 스테드의 기법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